코인사이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점검해 보았는데요. 한 번에 다루지 못했던 깊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다양한 얘기들을 모아보겠습니다. 더벨 최명용, 노윤주입니다. 노 기자, 글로벌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미국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급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자산이 국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CBDC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반사 이익을 많이 봤죠.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정확히 어떤 내용이죠? 네, CBDC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화폐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본원통화, 즉 M0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화폐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입니다. 가격이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돼 있긴 하지만 법정화폐의 지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민간이 발행한 게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나 채권 등 가치 안정성이 확실한 담보물을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유지합니다. 일부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두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형태의 화폐를 CBDC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블록체인 업계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가 좋은 겁니까? 어떤 효용이 있는 겁니까?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 몇 가지만 빠르게 살펴볼까요? 가장 큰 장점은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은행 영업시간에만 송금이 가능했죠. 모바일 뱅킹이 편하다는 국내에서도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다고 해도 밤사이 은행 점검 시간에 걸리면 몇 분 동안 기다려야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이 멈추지 않는 이상 24시간 거래와 송금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투명성입니다.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에 남기 때문에 누군가가 악용할 경우 바로 이렇게 잡아낼 수 있죠. 그래서 지역 화폐나 상품권을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발행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어서 법정화폐처럼 사용이 가능하고,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의 장점은 누릴 수도 있어서 실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네. 트럼프 정부에서는 CBDC가 개인 네. 프라이버시를 네. 해칠 수 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거래가 추적이 된다 그러면 네.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발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것 같은데요. 중앙은행이 발행할 경우 정부가 개개인의 소비 생활을 추적하고 또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블록체인 업계라고 그러면 여러 곳에 분산 원장으로 정보가 나눠져 있으니까 네. 그게 추적이 힘들다, 이런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암호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정보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때만 그 정보를 찾아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스테이블 코인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던데 개별 종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가치를 유지하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는데요. 보편적으로 채택되는 건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테더 들어보셨죠? 테더는 들어봤습니다. 네, 테더와 USD 코인이 대표적입니다. 테더는 스테이블 코인 중 시가총액 1위입니다. USDC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규제 준수 그리고 투명성 측면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꼽힙니다.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것으로 검색을 해보면 미국의 일부 IB들이 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모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런 USDC 같은 것들이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사례는 어떻죠? 네, 미국은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발행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이죠. 일본은 2022년에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자금 결제법을 개정해서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후코쿠 은행이 예금 기반으로 발행한 토치카 코인이 있고요. 미쓰비시 은행, SBI 홀딩스 등 금융기관도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
중입니다. 유럽에서는 EU의 미카 법안을 준수하는 유럽 코인, EURC 코인 등이 출시됐습니다. 일본이나 유럽을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디지털화가 덜 돼 있다 이런 느낌도 많고 심지어 카드가 안 되는 것도 많고 현금만 통용되는 것도 많은데 오히려 이런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는 일본이나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핵심일 것 같은데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허용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고요. 여당의 기조도 해외 사례를 참고한 비은행권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입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근간이 되는 법부터 마련을 해야겠죠. 최근 발의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시행령 마련하고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업계 전문가들은 그 사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명 전금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발행을 허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네. 발행한다면 어떤 형태의 담보를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이 담보물 부분 역시 논의를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3개월물 초단기 국채를 담보로 두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투자자가 코인을 다시 법정화폐로 바꿔달라라고 하면 즉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담보를 구성하고 있죠. 현재 미국 초단기 국채의 가장 큰 수요처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라는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더의 경우 미국 단기 국채를 130조 원어치 이상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규모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3개월물 초단기 국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초단기 국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업계 일각에서는 머니마켓 펀드 상품을 담보로 인정해줄 수도 있지 않냐고 의견을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런 금융정책을 발의하는 금융위원회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기관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한국은행은 오랜 기간 CBDC를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만큼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반대에 가깝습니다. 민간에서 발행할 경우 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 그것의 발행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유의를 하고 규제를 하겠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된다고 하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원화 스테이블 간의 교환이 쉽게 돼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외환 관리에 주는 영향을 봐야 되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한다는 것은 지급 결제 업무가 비은행권으로 가게 되는데 은행의 수익성이라든지 은행 산업이 어떻게 구조가 변화할지에 대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된다. 금융위의 경우 연초부터 2단계 법안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요. 금융위의 태도가 전향적일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정책에 관한 문제이니까 정권의 방향, 정권의 의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목할 만한 해외 코인들, 또 국내 코인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으니 가격 변동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투자 매력도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 대부분은 한 개당 1달러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을 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하는 투자자의 종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해외 거래소 송금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달러 대신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해서 환차익을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수요를 살펴볼 때는 시가총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수요에 따라서 발행량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1년간 테더 발행량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테더의 시가총액은 211조 원 가량입니다. 환차익 얘기를 잠깐 했는데 외환을 은행에서 거래를 하면 사고 팔 때 수수료를 일부 떼게 되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을 하면 환수수료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매매할 경우에는 환수수료는 없고 매매 수수료, 거래 수수료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간접 투자 효과를 낼 수 있긴 합니다. 거래소에서 매매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되죠?
네, 거래소마다 다르긴 한데요. 최저 수수료를 제공하는 곳은 빗썸입니다. 빗썸의 수수료율은 거래 금액의 0.04%입니다. 환수수료보다는 조금 경우에 따라서 좀 쌀 수도 있겠네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 장점도 많은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노 기자의 생각은 어떻죠?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수요 없는 공급이 아니냐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 결제용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굳이 필요한가 의문이긴 합니다. 이미 전자결제 인프라가 너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역화폐나 상품권처럼 추적이 어려웠던 선불 지급 수단을 스테이블 코인화해서 추적 가능하게 만든다면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이라면 이 역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라든가 상품권 이런 쪽에 우호적인 정책을 많이 내고 있으니 그런 것과 연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한다면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이미 생태계를 구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전이라든가 글로벌 경제를 오갈 수 있다라든가 또 지역 화폐를 활성화한다든가 다양한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공부한다면 경제에 관심이 있다면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로 보입니다. 코인사이트에서 계속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